희귀성 씨를 찾습니다.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단편 소설. 그 사건은 희극이었을 수도 있다. 또는 비극이었을 수도 있다. 그 사건은 한 사람을 제정신이 아니도록 만들었고, 나에게는 피를 흘리도록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법의 처벌을 받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역시 희극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다. 나는 그날을 잘 기억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기술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사건 해결의 대가로 홈즈에게 자기가 수여되었지만 그가 그것을 거부한 바로 그 달에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언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수사의 동료이자 절친한 친구로서 나는 그 어떤 무분별한 행위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 반복하건대 나는 그날을 잘 기억한다. 1902년 6월 말이었고 남아공 전쟁이 종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홈즈는 가끔씩 그러듯 침대에 누워서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가 그날 아침 커다란 풀스캡한 크기의 서류를 손에 쥐고 내 방에 나타났다. 그의 엄격한 회색 눈 속에서 즐거움의 불꽃이 반짝였다. 자네가 돈을 벌 기회가 있을 것 같군. 내 친구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 게라이덥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나? 나는 들어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그래, 만약 자네가 게라이덥의 일에 관여할 수 있다면 돈을 벌게 되거든. 왜 그런데? 뭐 상당히 긴 이야기야. 약간 이상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인간의 복잡성에 대한 모든 탐구보다도 특별한 경우가 될 거야. 하지만 그 사람 자신이 잠시 후면 여기로 올 거야. 교차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거야.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이야. 내 옆 탁자에는 전화번호부가 놓여 있었다. 나는 큰 쓸모가 없을 것을 알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집어서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이상한 이름은 바로 거기에 위치해 있었다. 내가 의기양양한 탄성을 내질렀다. 여기 있다고 홈즈. 여기 있어. 홈즈가 전화번호부를 건네 받았다. 네이선 게라이더. 그가 큰 소리로 읽었다. 리틀 라이더가 136번지. 자네를 실망시켜서 미안해, 왓슨. 하지만 이건 그 사람 자신이야. 그가 보낸 편지에 적혀있던 주소라고. 우리는 그 성씨를 가진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 허드슨 부인이 쟁반에 명함을 얹어서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그것을 집어서 슬쩍 훑어보았다. 아니, 여기 또 있군. 내가 놀라서 소리쳤다. 이건 성씨는 같지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존 게라이더. 미국 캔자스 무어빌 변호사. 홈즈가 그 명함을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또 다른 시도를 해야 할 것 같군, 왓슨. 그가 말했다. 이 신사부는 이미 이야기 속에 등장한 사람이야. 물론 오늘 아침 그가 여기까지 올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했지만 말이야. 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변호사 존 게라이덥 씨가 우리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키가 작고 힘이 세 보이는 남자였는데 둥글고 활기찬 얼굴을 말끔하게 면도한 모습이었다. 수많은 미국인 사업가에게서 느껴지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인 인상은 통통하면서 약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었는데 얼굴 가득 미소를 띤 젊은 남자에게서 보통 받을 수 있는 인상이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온 생기가 그토록 가득 차고 그토록 반짝이며 그토록 조심스러우며 마음속의 모든 변화를 그토록 생생하게 드러나는 눈동자를 본 적 없었다. 그의 억양은 미국식이었지만 이상하거나 기이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는 전혀 풍기지 않았다. 홈즈 씨, 그가 우리를 한 사람씩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 그렇군요. 당신 사진이 실물과 많이 닮았군요. 아, 물론 그런 표현을 해도 괜찮으시다면요. 아마도 저와 성씨가 같은 사람인 네이선 게라이덥 씨로부터 편지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 그런가요? 자리에 앉으시죠. 셜록 홈즈가 말했다. 이야기할 것이 매우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군요. 그가 풀스캡한 크기의 서류를 집어들었다. 당신은 당연히도 이 서류에서 언급된 존 게라이덥 씨겠죠. 하지만 당신은 영국에서 상당히 오래 머문 것 같군요. 아마도.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홈즈 씨,
그토록 표현력이 강한 눈동자 속에서 갑작스럽게 의심이 떠오른 것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신의 옷차림이 전체적으로 영국식이거든요. 게라이덥 씨가 억지로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의 추리력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읽어봤어요. 홈즈 씨. 하지만 내가 그 추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어떤 것에서 그런 것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 외투의 어깨선이나 당신 부츠의 앞부분 등에서요. 그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나 자신이 그토록 영국식이었는지 짐작도 못하고 있었네요. 나는 일 때문에 상당히 오래전에 여기로 왔어요. 그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내 옷은 대부분 런던에서 산 것들이죠. 하지만 당신의 시간이 매우 소중하고 또한 우리는 내 양말 모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 당신이 지금 손에 쥔 서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요? 홈즈는 어느 정도 우리의 방문자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의 통통한 얼굴 위로 떠오른 것은 우호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표정이었다. 인내심을 가져요. 인내심이 필요해요. 게라이덥 씨. 내 친구가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 있는 내 친구 왓슨이라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딴소리를 하는 것이 가끔씩은 일이 끝날 무렵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네이선 게라이덥 씨가 당신과 함께 오지 않은 이유는 뭔가요? 도대체 왜 그가 당신을 이 모든 일에 끼어들게 만들었을까요? 갑작스럽게 불같은 분노를 표출하면서 우리 방문자가 물었다. 도대체 당신이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건 두 신사 사이에서 벌어진 사적인 일과 관련된 문제죠. 그리고 그 두 명 중 한 명이 돌연히 탐정을 불러들였군요. 오늘 아침 나는 그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사용한 이 비열하고 멍청한 속임수에 대해서 말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나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당신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겠죠. 게라이덥 씨. 그의 입장에서 당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함께 이루고자 한 열정의 결과가 나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해하기로 그 목적은 당신 두 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그는 내가 정보를 모을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나에게 이 사건을 의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우리 방문자의 환한 얼굴이 서서히 가라앉았다. 뭐 그렇다면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군요. 그가 말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그를 찾아갔고 그는 탐정에게 일을 의뢰했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 주소를 물었고 바로 여기로 온 거예요. 나는 사적인 일에 경찰이 끼어드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우리를 도와서 원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면 해가 될 것은 없겠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될 거예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면 이제 게라이덥 씨, 당신의 여기에 왔으니까 말인데 당신의 입으로부터 모든 것에 대한 명료한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어요. 여기 내 친구는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게라이덥 씨가 나를 그다지 우호적이지는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분이 알 필요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우리는 대부분 함께 일을 하죠. 뭐 그렇다면 이번 일을 비밀로 유지할 필요는 없겠죠. 최대한 간략하게 사실들을 설명하도록 하죠. 만약 당신들이 캔자스 출신이라면 나는 알렉산더 해밀턴 게라이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고 나중에는 시카고에서 밀거래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었죠. 그런데 그는 벌어들인 모든 돈을 땅을 사는 데 투자했어요. 그래서 당신네 나라에서는 몇 개의 카운티가 될 크기의 땅을 샀죠. 아칸소 강 근처 포트 다치 서쪽에 광대한 땅을 샀어요. 그 안에는 목초지와 벌목지, 경작지, 한광 듯 온갖 종류의 땅들이 속해 있었고 그 소유주에게 엄청난 돈을 가져다 줬어요. 그는 아이가 없었고 친척도 없었어요. 뭐 있었다고 해도 나는 들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기이한 성씨에 대해서 일종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것이죠. 나는 토피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한 늙은 남자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는 죽을 만큼 간절하게 자신의 성씨를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가 몰입해 있는 일종의 취미 생활이었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게라이덥성을 가진 사람을 찾고 싶어 했어요. 나 같은 사람을 더 찾아주시오. 그가 말했어요. 그에게 나는 바쁜 사람이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게라이덥을 찾으면서 일생을 보낼 수는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대답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린다면 당신을 그 일을 하게 될 거요.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강력한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얼마 후 나는 그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나에게 그 말을 한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죽었고 그는 유언장을 남겼어요. 아마도 그 유언장은 캔자스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이상하게 쓰여진 유언장일 거예요. 그의 재산을 셋으로 나눈 다음 그중 한 모을 나에게 상속한다는 것이었죠. 물론 내가 2명의 게라이덥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찾아낸 그 2사람이 나머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었고요. 한 모당 50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유산이었죠. 하지만 우리 3사람이 한 곳에 모이기 전까지는 그중 한 푼도 차지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기회였기 때문에 나는 법률 사무소 일을 그만두고 게라이덥을 찾는 일을 시작했어요. 미국에는 다른 게라이덥이 없었어요. 정말로 샅샅이 미국을 뒤졌죠. 아주 세밀한 빗으로 미국을 휩쓸었지만 내가 찾을 수 있는 게라이덥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오래된 나라들을 뒤졌어요. 그리고 당연히도 런던의 전화번호부에는 그 이름이 있었어요. 나는 이틀 전 그를 찾아갔고 그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는 나처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몇 명의 여자와 사귀기는 했지만 자식이나 친척은 없었어요. 유언장에는 3명의 성인 남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볼 수 있겠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당신이 다른 한 명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면 우리는 기꺼이 당신에게 대가를 지불할 거예요. 그래 왓슨.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까 내가 약간 이상한 일이라고 했지. 안 그랬나? 그렇다면 게라이덥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문의 광고란에 게라이덥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군요. 그 방법도 써봤어요. 홈즈 씨. 하지만 응답은 없었죠. 대단하군요. 정말로 호기심을 불러오는 작은 문제군요. 여유 시간이 되면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당신이 토피카에서 왔다니 흥미롭군요. 예전에 거기에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지금은 죽었지만요. 라이센더 스타 박사라는 분이었고 1890년에는 그곳의 시장을 지냈어요. 아, 늙은 스타 박사 말이군요. 우리의 방문자가 말했다. 그분의 이름은 아직도 영광스러운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홈즈 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신에게 소식을 전하고 진전이 이루어지는 현황을 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루 또는 이틀 안에 소식을 전해드리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홈즈는 파이프를 집어 입에 물더니 잠시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 위에는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래서 어쩔 생각인가? 내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나는 생각 중이야, 왓슨. 그냥 생각 중이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홈즈가 파이프를 입에서 빼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말이야, 왓슨. 도대체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사람이 그토록 시시하면서 장황하기만 한 거짓말들을 늘어놓고 있는가였어. 나는 그에게 거의 직접적으로 물어볼 뻔하기도 했어. 물론 자네도 알겠지만 가끔씩은 잔인한 정면 공격이 최선의 전략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나는 그로 하여금 자신이 우리를 속였다고 생각하도록 놔두기로 결정했지. 지금 우리 앞에는 1년 이상을 입어서 팔뚝이 닳고 무릎이 튀어나온 영국식 옷을 입은 남자가 있어. 하지만 이 서류와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그는 미국의 시골에서 온 사람이고 일 때문에 최근에 런던에 도착했지. 그리고 신문의 광고란에는 게라이덥을 찾는 광고가 실린 적도 없어. 자네도 알겠지만 광고란에 실린 것을 내가 놓치는 법은 없지. 새를 잡는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니까 말이야. 내가 이 정도 탐스러운 꽁을 놓칠 리 없지. 그리고 나는 토피카의 라이센더 스타박사라는 사람을 몰라. 그의 어떤 지점을 건드리더라도 그는 거짓된 것만 보여줄 거야. 내 생각에 그는 진짜 미국인인 것 같아. 하지만 런던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미국식 억양은 많이 없어졌지. 그가 노리는 먹잇감이 뭘까? 게라이덥 성씨를 가진 사람을 찾는다는
터무니없는 일 속에 숨은 그의 의도가 뭘까? 이 사람이 악당이고 확실히 복잡한 성향의 천재적인 악당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의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있어. 확실해. 이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낸 또 다른 사람도 가짜인지 알아볼 시간이야. 그에게 전화를 걸어보자고. 왓슨. 나는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요, 그래요. 내가 네이선 게라이더비예요. 홈즈 씨가 있나요? 나는 홈즈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내 친구가 전화기를 받았고 평범한 대화가 흘러나왔다. 맞아요. 그가 여기에 왔었어요. 아마도 당신도 그를 잘 모르는 것 같더군요. 아, 얼마나 오래요? 겨우 이틀이었군요. 그래요, 그래요. 물론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 사건이죠. 오늘 저녁 집에 있을 건가요? 그리고 당신과 같은 성을 가진 그 사람은 같이 있지 않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 집으로 갈게요. 아, 나는 그가 없는 상황에서 당신과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거든요. 왓슨 박사가 나와 함께 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보낸 서류에 따르면 당신은 그리 자주 외출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군요. 그래요. 아마도 우리는 6시경에 도착할 거예요. 그 미국 변호사에게는 연락을 할 필요 없어요. 아주 좋아요. 이따가 뵙죠. 사랑스러운 봄날의 오후 노을이 질 무렵이었다. 사악한 기억을 담은 하이번 나무가 조각된 에지웨어 로에서부터 이어진 작은 갈래길인 리틀아이더 가조차도 저물어가는 태양의 비스듬한 햇살 속에서 황금색으로 찬란하게 빛났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집은 초기 조지 양식의 낡은 건물이었다. 평평한 벽돌로 만들어진 정면의 지상층에는 유일하게 2개의 창문만이 뚫려 있었다. 우리의 의뢰인이 사는 곳은 지상층이었고 그 2개의 낮은 창문은 그가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커다란 방의 앞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그 신기한 이름이 새겨진 청동판 앞을 지나가면서 홈즈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몇 년 이상 붙어 있었던 판이군, 왓슨. 그가 옅은 색으로 바랜 판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어쨌든 이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맞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보 중 하나겠군. 그 건물에는 공동 계단이 있었고 복도의 벽면에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었다. 몇몇은 사무실이나 회사 이름이었고 몇몇은 개인들의 이름이었다. 우리의 의뢰인이 스스로 문을 열어주면서 관리인 여자가 4시에 퇴근했다는 사과의 말을 했다. 네이선 게라이뎁은 매우 키가 크고 팔다리가 마르고 길쭉하며 둥근 등을 가진 사람이었다. 마르고 머리가 벗겨진 60대의 남자였다. 그는 창백한 얼굴에 어둡고 짙은 피부색을 가졌기 때문에 운동이라고는 전혀 모른다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커다란 둥근 안경과 툭 튀어나온 작은 염소 수염이 그의 굽은 몸체와 결합되어 뭔가를 쏘아보는 듯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상은 약간 기이한 느낌을 주기는 했지만 우호적이었다. 그 방은 거주자만큼이나 흥미로웠다. 그 방은 작은 박물관처럼 보였다. 깊고 넓은 방 안에는 선반과 캐비닛이 사방에 세워져 있었고 지질학과 해부학의 표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방과 나비들이 들어있는 상자들이 입구 양옆을 장식하고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온갖 종류의 잔해들이 놓여 있었고 그것들 한가운데 강력한 현미경의 청동관이 우뚝 솟아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나는 그 사람의 관심의 다양성에 놀랐다. 한쪽에는 고대 동전이 담긴 상자가 있었고 다른 쪽에는 부싯돌 기구로 가득 찬 캐비닛이 서 있었다. 중앙의 책상 뒤로 화석 뼈들이 놓인 커다란 선반이 있었다. 그 위로는 석고 두개골들이 있었는데 네안데르탈, 하이델베르크, 크로마뇽 등의 이름표가 달려 있었다. 그가 다양한 학문을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그는 우리 앞에 서서 오른손에 샤모와 가죽을 들고 왼손에 동전을 닦는 중이었다. 시라큐스 동전이죠. 최고의 시기에 만들어진 동전이에요. 그가 동전을 위로 올리면서 설명했다. 시간이 지나 그 나라가 멸망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질이 나빠졌어요. 최고의 시기 시라큐스 동전이라면 나는 최고라고 부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동전을 선호하기도 하죠. 여기 의자가 있어요. 홈즈 씨. 저기 뼈들을 닦아야 하니까 잠시 양해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아왓슨 박사님, 저쪽 길본 화병을 한쪽으로 밀어주는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어요? 여기를 둘러보면
내 삶의 작은 관심들이 어떤 것에 쏠렸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 의사는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머물 이유가 많은데 내가 나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저쪽에 있는 캐비닛 속 물건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록을 작성하는 데만 3개월은 넘게 걸린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홈즈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은 당신은 외출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그가 물었다. 가끔씩 나는 마차를 타고 소더비나 크리스티 경매장에 가곤 하죠.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나는 이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아요. 나는 몸이 그리 건강하지 않고 내 실험물들이 매우 흥미롭거든요. 하지만 홈즈 씨,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비할 데 없는 거대한 재산에 대해서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끔찍한 충격을, 그래서 즐겁지만 끔찍했죠, 받았는지를요. 모든 상황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게라이더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으리라고 확신해요. 나에게는 형이 있지만 이미 죽었죠. 그리고 여자 친척들은 자격이 없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또 다른 게라이더이 있을 거예요. 내가 듣기론 당신은 이상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 건을 당신에게 의뢰한 것이죠. 물론 그 미국 신사의 말도 맞아요. 의뢰 전에 그 사람의 충고를 들었어야 했죠. 하지만 나는 최선을 위해서 행동한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당신은 정말로 현명하게 행동한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미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나요? 당연히 아니죠. 홈즈 씨. 그 무엇도 나를 이 수집품들을 두고 떠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미국 신사분이 내 부동산을 현금으로 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유언장에 대한 권리가 완벽하게 청구된 다음에요. 500만 달러가 총액이었어요. 지금 시장에는 수십 개의 표본들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있으면 내 수집품의 빈 곳을 메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수백 파운드 정도가 모자라서 그것들을 사들이지 못했어요. 500만 달러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상상해봐요. 그래요, 나는 영국 전체에 있는 수집품들 중 핵심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의 한스 슬로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커다란 안경 뒤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네이선 게라이덥 씨가 자신의 성을 가진 사람을 찾는 데 있어 고통을 감수할 것임이 명백했다. 나는 그저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여기에 방문한 거예요. 당신의 연구를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홈즈가 말했다. 나는 사건을 의뢰한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물어볼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내 주머니에는 당신이 명료하게 설명해 놓은 서류가 있고 그 미국 신사분이 나를 방문했을 때 몇 가지 공백을 메울 수 있었죠. 내가 이해하기론 지난 주까지도 당신은 그 미국 신사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는 지난 목요일에 나를 찾아왔어요. 그가 당신에게 오늘 우리를 만난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요, 당신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가 나한테 바로 찾아왔어요. 그는 매우 화가 나 있었어요. 그가 왜 화를 냈을까요?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군요.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다시 기분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가 뭔가 해야 할 일들을 당신에게 제안했나요? 아니요, 홈즈 씨. 아무 제안도 없었어요. 그가 당신에게서 돈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절대로 그런 적 없어요. 당신은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차린 것이 없나요? 전혀 없어요. 그 자신이 말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목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에게 우리가 전화로 약속을 잡은 이야기를 했나요? 그래요, 말했어요. 홈즈가 생각에 잠겼다. 나는 그가 당황스러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의 수집품에는 큰 가치를 지닌 물건이 있나요? 아니요, 홈즈 씨. 나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훌륭한 수집품들이지만 값이 비싼 것은 없어요. 도둑이 들까 걱정한 적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이 방에서 머문 지 얼마나 됐나요? 거의 5년이 다 되어가는군요. 방문을 초조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홈즈의 면밀한 조사가 방해를 받았다. 우리 의뢰인이 방문의 걸쇠를 풀자마자 미국인 변호사가 흥분한 상태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여기 있어요. 그가 머리 위로 종이를 흔들면서 외쳤다. 당신에게 제 시간에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것이 맞았어요. 네이선 게라이덥 씨, 축하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됐어요. 우리 일이 행복하게 마무리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리고 홈즈 씨, 당신에 관해서라면, 당신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끼친 것이 있다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군요. 그가 우리의 의뢰인에게 종이를 한 장 건넸다. 우리 의뢰인은 그 이전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 신문 광고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홈즈와 내가 몸을 앞으로 기울여 그의 어깨 너머로 그 광고를 읽었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 하워드 게라이더, 농업기계 제조업자, 수확기, 증기기관 또는 수동쟁기, 천공기, 썰에, 농업용 손수레, 병사륜 마차 등 모든 종류의 기구와 기계 완비, 자분정 작업을 위한 견적 가능, 아스톤 그로스제너, 건물의 문의 바람. 훌륭해요. 우리 의뢰인이 중얼거리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이 사람이면 세 번째 게라이더비 찾아지겠군요. 버밍엄 지역으로 가서 몇 가지 문의를 하고 다녔죠. 미국인이 말했다. 그리고 내가 의뢰한 업체에서 지역 신문에 실린 이 광고를 발견하고 나한테 보내줬어요. 이제 서둘러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어야만 해요. 이미 이 사람에게 편지를 썼고 내일 오후 4시에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말해뒀어요. 당신은 나도 그를 보기를 원하는 건가요? 우리 의뢰인이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떤가요? 홈즈 씨.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기 나는 이상한 이야기기를 하고 다니는 정처 없이 떠도는 미국인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그가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네이선 게라이덥 씨, 당신은 확고한 경력을 가진 영국인이에요. 그러니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그도 믿을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나도 같이 가겠어요. 하지만 내일 나는 상당히 바쁜 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문제에 처하게 되면 언제라도 당신을 따라서 함께 행동하겠어요. 하지만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해 본 적이 없어요. 별것 아니에요. 게라이덥 씨. 이미 기차의 연결편을 확인해 놨어요. 당신이 12시에 떠나면 2시가 약간 지난 후 거기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밤에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사람을 만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가 얼굴을 붉히면서 덧붙였다. 세상에나 나는 이 일 때문에 미국 한가운데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 당신이 겨우 100마일 정도를 움직이는 것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줘요. 그렇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내 생각에도 여기 이 신사분이 하는 말이 옳다고 보이는군요. 네이선 게라이덥 씨가 불편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어깨를 으쓱였다. 내가 가야 한다고 당신이 주장한다면 그가 말했다. 당신이 하는 말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당신이 내 삶에 가져온 희망의 거대함을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합의가 된 것이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나에게도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 정리한 것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미국인이 말했다. 아, 그런데 나는 지금 나가봐야겠어요. 미국인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네이선 씨. 그리고 당신을 버밍엄까지 배웅할게요. 같이 떠나겠습니까? 홈즈 씨. 아, 그런가요? 그렇다면 지금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요.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미국인이 방 밖으로 나가자 내 친구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리고 생각에 잠겨 있으나 수수께끼가 남아있는 혼란스러움의 표정이 사라졌다. 당신 수집품을 좀 살펴봐도 될까요? 게라이덥 씨. 그가 말했다. 저 같은 사람의 직업에 있어서는 온갖 종류의 신기한 지식이 유용하게 쓰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당신 방은 정말로 신기한 것들로 가득 차 있군요. 우리 의뢰인이 기쁨으로 얼굴을 빛냈다. 커다란 안경 뒤 그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내가 언제나 들은 말로는 홈즈 씨, 당신은 매우 지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가 말했다. 시간을 조금 내어준다면 지금 여기를 안내해 드리겠어요. 불행하게도 지금 당장은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의 수집품과 표본에는 이름표나 설명문이 잘 붙어 있고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여기를 둘러보겠다고 말씀드린다고 해도 내가 혼자서 여기에 오는 것에 대해 큰 반대는 없으시겠죠? 아니, 전혀요. 언제라도 당신을 환영해요.
당연히 내일 이 방은 닫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손더스 부인이 오후 4시까지는 관리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녀가 가진 열쇠로 당신을 여기로 들여보내줄 거예요. 좋아요. 다행히도 내일 오후 매니저는 한가해요. 만약 당신이 손더스 부인에게 나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놓는다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될 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당신의 부동산 중개인은 누구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리 의뢰인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홀로웨이 앤 스틸이요. 에지웨어로에 있죠.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집이나 건물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약간 고고학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이 건물이 앤 여왕 시기의 건축물인지 아니면 조지 왕 시기의 것인지 궁금하군요. 조지 시기죠. 의심할 여지는 없어요. 그렇군요. 나는 그것보다는 약간 이른 시기에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제는 쉽게 판가름 날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안녕히 계세요. 게라이덥 씨. 내일 버밍엄으로 가는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동산 중개인의 사무실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시 베이커가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식사 때까지 홈즈의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의 작은 문제가 해결되는 지점에서 멀지 않았군. 그가 말했다. 자네도 역시 혼자만의 해결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을 의심하지 않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어. 그 처음 부분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명확하지. 그리고 그 끝은 내일 보게 될 거야. 아까 그 광고에서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나? 그 광고 문구 중 쟁기 부분에 철자법이 잘못된 것을 봤어. 아, 그래. 자네도 그것을 봤군. 안 그래? 좋아, 왓슨. 자네는 언제나 발전해 왔어. 좋아, 그것은 영국식 영어로는 엉터리지만 미국식 영어로는 맞는 철자법이지. 인쇄업자는 받은 그대로 글자를 찍었겠지. 그리고 그 경사륜 마차, 아는 단어도 그렇지. 그것도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어야. 그리고 자분정이라는 것은 우리보다는 미국에서 더 많이 사용되는 우물이지. 그건 전형적인 미국식 광고야. 하지만 마치 영국 회사가 싫은 것처럼 위장되어 있지. 그것을 보면 어떤 판단이 들지? 내가 겨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미국 변호사가 그 광고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하지만 그런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하지만 또 다른 설명 방식도 있어. 어쨌든 그는 이 늙은 화석 같은 학자를 버밍엄으로 보내고 싶어 한 것이지. 그것은 매우 명확해. 아까 나는 그에게 가망 없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말하려고 했어. 하지만 다른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무대를 비우고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기로 했어. 내일 왓슨, 그래 내일이면 모든 것이 스스로를 드러낼 거야. 홈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외출했다. 그가 점심 경 돌아왔을 때 나는 그의 얼굴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 사건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야,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이 이야기를 미리 해두는 것이 공평한 것이겠지. 물론 그것이 자네가 위험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기 위한 또 다른 이유가 되겠지만 말야. 지금이면 나는 내 친구 왓슨을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그리고 자네도 그 사실을 완벽하게 깨닫고 있어야 돼. 그래 하지만 우리가 위험을 함께 나눈 것은 처음이 아니야. 홈즈.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마지막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아.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의 고유한 위험은 어떤 것이지? 지금 우리는 매우 심각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 나는 그 미국 변호사라고 하는 존 게라이덥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냈어. 그는 살인자 에반스라는 사람 그 자신이야. 사람을 잘 죽이는 것으로 악마 같은 사람으로 악명이 높더군. 내가 더 많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두렵군. 아, 그래. 모든 사형수의 이름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 직업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 나는 런던 경시청에 우리의 친구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만나러 갔어. 그 기관에는 가끔씩 상상력이나 통찰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하지만 치밀함과 엄격한 방법론에 있어서 그곳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나는 그곳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미국 친구의 흔적을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지. 확실히 나는 그 통통한 얼굴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을 범죄자 사진 기록부에서 찾아낼 수 있었어. 제임스 윈터, 별칭 모어크로프트.
또 다른 별칭 살인자 에반스라는 문구가 그 사진 아래 적혀 있더군. 그리고 홈즈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하나 꺼냈다. 그의 기록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적어왔지. 나이 44세, 시카고 출신, 미국에서 3명을 쏴 죽인 것으로 알려짐. 정치적 영향력을 동원해서 감옥에서 빠져나옴. 1893년 런던으로 이주. 1895년 1월 워털루 로의 나이트클럽에서 카드게임을 하던 중 한 명에게 총격을 가함. 총격을 당한 남자는 사망했으나 그가 먼저 공격을 한 것으로 법정에서 판단됨. 죽은 남자는 시카고에서 유명했던 위조범이자 도박꾼이었던 로저 프레스콧으로 밝혀짐. 살인자 에반스는 1901년 석방됨. 그 이후로 경찰의 감시 하에 놓여 있음.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직한 삶을 살고 있음. 매우 위험한 인물임. 평소에도 무기를 휴대하고 다니고 언제든지 사용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 그래, 이 사람이 우리의 사냥감이야, 왓슨. 아주 사나운 사냥감이지. 하지만 그가 벌이는 게임이 뭘까? 그래, 서서히 형체를 갖춰가고 있어.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도 찾아갔었어. 중개인 말에 의하면 우리 의뢰인은 스스로 말했다시피 그 집에서 5년을 살았어. 그리고 그 전에는 1년 동안 임대되었지. 그 이전 임대인의 이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월드론이었어. 다만 부동산 중개인은 그 월드론이라는 사람의 외모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 그는 갑자기 사라졌고 이후 그의 소식은 아무도 듣지 못했지. 그는 키가 크고 턱수염을 길렀고 매우 어두운 색 피부를 가졌어. 그런데 살인자 에반스가 죽인 프레스콧이라는 사람은 런던 경시청의 기록에 따르면 매우 키가 크고 턱수염을 가졌으며 어두운 색 피부였어. 그래서 잠정적인 가정으로서 나는 프레스콧과 그 미국인 범죄자가 바로 그 방에서 함께 살았다고 생각하기로 했지. 우리 순진한 의뢰인이 박물관을 차려놓고 있는 바로 그 방에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연결고리를 발견한 것이지. 자네도 알아차렸겠지만 그렇다면 다음 연결고리는 뭐지? 뭐 이제 거기로 가서 그것을 찾아봐야지. 그가 서랍에서 권총을 하나 꺼내더니 나에게 건넸다. 나는 나대로 예전부터 좋아하던 방어도구를 가져갈 거야. 만약 우리의 거친 서부의 친구가 자신의 별명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의 행동에 대비해야 할 거야. 이제 자네에게 낮잠 잘 시간 1시간을 주겠어, 왓슨.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라이더가의 모험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우리가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네이선 게라이더의 방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다. 건물 관리인인 손더스 부인이 막 퇴근하려는 참이었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우리를 그 방 안으로 들여보내줬다. 그리고 방문의 자물쇠가 자동 방식이었기 때문에 홈즈는 우리가 떠날 때 제대로 잠겼는지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 바깥쪽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손더스 부인의 모자가 아래쪽 창문 아래를 지나간 후 그 집의 아래층에는 우리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홈즈가 그 방과 건물 전체에 대해서 재빨리 조사를 마쳤다. 어두운 한쪽 구석에는 벽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서랍장이 있었다. 우리는 그 서랍장 뒤로 기어 들어갔고 그 사이 홈즈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속삭였다. 그는 우리 의뢰인을 자신의 방 밖으로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어. 그건 확실한 사실이야. 수집가들이란 사람들이 절대로 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계획이 필요했겠지. 이 모든 게라이덥 사기 계획의 목적은 그것 외에는 없어. 비록 이상한 성씨를 가진 임대인이 그 악당에게 어떤 영감을 줬음이 틀림없지만 이 계획 안에는 사악한 독창성이 숨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거야. 물론 임대인 그 자신조차 예상하지 못한 계획이었겠지. 정말 교활한 요소들을 가지고 사기 계획을 짜낸 것이지. 그런데 그가 원하는 것이 뭘까? 뭐 바로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러고 있는 것이지. 내가 파악한 상황에 따르면 우리 의뢰인과는 상관은 없는 뭔가겠지. 그건 아마도 그가 살해한 사람과 관련된 것일 거야. 어쩌면 그 사람은 범죄에 있어서 공범이었을 수도 있겠지. 이 방 안에는 뭔가 범죄와 관련된 비밀이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처음에 나는 우리 의뢰인의 수집품 중에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귀중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어. 즉, 대단한 범죄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값비싼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사악한 인간으로 기억되고 있는
로저 프레스콧이라는 사람이 이 방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게 됐지. 그래, 왓슨, 이제 마음을 침착하게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자고. 그 시간이 닥쳐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바깥 현관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더욱 안쪽 그림자로 기어들어갔다. 그러더니 금속성 열쇠가 만들어낸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고 그 미국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가 방문을 부드럽게 닫고 한가운데 책상까지 걸어갔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경쾌한 동작이었다. 그가 책상을 한쪽으로 밀고 책상 다리에 눌려있던 양탄자 한쪽을 네모 모양으로 찢었다. 그리고 그 조각을 뒤로 돌돌 만 다음 안쪽 주머니에서 짧은 쇠지뢰를 꺼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쇠지뢰를 바닥에 대서 뭔가에 걸고 열심히 흔들었다. 그 다음에 바닥판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아래쪽까지 뚫린 사각형 틈이 생겼다. 살인자 에반스가 성냥을 켜고 양초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 왔음이 명확했다. 홈즈가 내 손목을 가볍게 두드려 신호했고 우리는 함께 바닥을 가로질러 열린 사각형 틈 앞까지 갔다. 우리가 아주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낡은 마룻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음이 틀림없었다. 미국인의 머리가 열린 틈 사이로 불쑥 튀어나오더니 초조하게 좌우를 두리번거렸다. 당황과 분노로 반짝이는 눈동자가 우리에게 고정되었다. 그러나 두 개의 권총이 자신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 당황과 분노의 얼굴 위로 약간 부끄러운 듯한 미소가 떠올렸다. 아, 이봐요, 이봐요. 그가 바닥 위로 올라오면서 천천히 말했다. 정말로 나에게는 과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겠군요. 홈즈 씨. 내가 벌인 게임을 꿰뚫어 봤군요. 그리고 처음부터 멍청이처럼 나를 가지고 놀았군요. 좋아요, 홈즈 씨. 당신한테 주겠어요. 당신이 나를 완전히 박살냈으니. 바로 그 순간 그가 가슴에서 권총을 꺼내서 두 발을 발사했다. 불현듯 나는 뜨거운 열기가 허벅지를 관통했다고 느꼈다. 마치 빨갛게 달군 강철 막대가 찌른 것 같았다. 홈즈의 권총이 그 남자의 머리를 내리찍은 순간 강한 충격음이 울렸다. 그가 바닥에 쓰러져서 발버둥치는 사이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것을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홈즈는 또 다른 무기가 없는지 그의 몸을 뒤지는 중이었다. 그리고 철사처럼 마른 내 친구의 팔이 나를 감쌌다. 그는 나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혔다. 다치지 않았지, 왓슨? 제발 왓슨, 다치지 않았다고 말해봐. 하나의 상처로, 아니 여러 개의 상처로 그 차가운 얼굴 뒤에 숨은 사랑과 우정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 상처들은 값어치가 있다. 투명하고 진지한 시선이 잠시 동안 습기를 띄었고 딱딱하게 다물어진 입술이 떨렸다.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나는 그의 위대한 두뇌뿐만 아니라 따뜻한 가슴을 엿볼 수 있었다. 내 친구를 위해서 겸손하면서도 헌신적으로 봉사한 오랜 시간들이 그 한순간을 통해서 위로받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홈즈. 그냥 스쳐 지나갔어. 그가 주머니 칼을 꺼내서 내 바지를 찢었다. 자네 말이 맞아. 그가 표현하기 힘든 안도에 한숨을 쉬면서 외쳤다. 표피를 스쳤군. 그리고 우리가 잡은 범인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부싯돌처럼 엄숙해졌다. 그는 피가 범벅이 된 얼굴로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세상에나 당신한테는 정말로 잘된 일이라고. 만약 당신이 왓슨을 죽였다면 당신은 살아서 이 방을 나가지 못했을 거야. 좋아요. 이제 에반스 씨 스스로에 대해서 더 할 말은 없나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것 같았다. 그는 그냥 앉아서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홈즈의 팔에 기대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숨겨진 틈을 통해서 드러난 작은 지하 방을 내려다보았다. 에반스가 가지고 내려가서 세워둔 양초의 불빛 덕분에 지하의 방안이 환했다. 녹슨 기계들과 커다란 종이뭉치, 병들이 보였다. 그리고 작은 탁자 위에는 가지런히 세워진 지폐 다발들이 놓여 있었다. 인쇄기와 위조 장비들이군. 위조범의 필수품이지. 홈즈가 말했다. 그래요, 홈즈 씨. 범인이 천천히 비틀거리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런던에서 가장 위대한 위조범이었죠. 저건 프레스콧의 장비예요. 그리고 탁자 위에 있는 지폐 다발들은 프레스콧이 만든 것들이죠. 아마
2만 파운드 어치는 될 거예요. 어디를 가든 통용될 수 있는 품질의 것들이죠. 당신들이 다 가져요. 그것으로 거래를 하고 나를 놔줘요.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아요. 에반스 씨. 이 나라에서 당신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요. 당신이 이 프레스콧이란 사람을 쏴 죽였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홈즈 씨. 그리고 그 대가로 5년형을 받았죠. 그가 먼저 나를 자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5년이었죠. 그를 죽인 것은 이 나라 입장에서는 수프 접시 크기 정도의 훈장을 줬어야 마땅한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 누구도 프레스콧의 위패와 영국 왕리 분행의 지폐를 구분할 수 없어요. 만약 내가 그를 해치우지 않았다면 그는 온 사방에 그 위패들이 흘러넘치게 만들었겠죠. 그가 그것들을 만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요. 내가 그 장소로 돌아가고 싶었을지 아닐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이름을 가진 미친놈의 벌레 채집꾼이 바로 그 위에서 수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땠을 것 같아요? 그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를 움직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만약에 그냥 그를 처치했다면 그것이 더 현명한 행동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연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총을 꺼내지 않는 이상 총을 쏘지는 않는다고요. 하지만 말해봐요, 홈즈 씨. 내가 잘못한 것이 뭐죠? 뭐 이젠 별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나는 이 권총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이 늙은 멍청이를 해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나를 체포하게 만들 생각인가요? 살인 시도건 하나밖에는 없죠. 지금 내가 아는 한에서는 말이죠.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에요. 경찰이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당신을 데려가는 것뿐이에요. 런던 경시청에 전화를 해, 왓슨. 완전히 뜻밖의 전화는 아닐 거야. 이것이 살인자 에반스와 3명의 게라이급 사기극의 전체 이야기이다. 나중에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 불쌍한 친구는 산산조각난 꿈의 충격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공기 속에 떠있던 자신의 성이 무너진 후 그는 폐허 속에 갇혔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브릭스톤에 있는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는 것이었다. 런던 경시청은 프레스콧의 위조 지폐 다발과 범행 도구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발견된 것은 그들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프레스콧이 죽은 후 위조 지폐를 제작한 현장이 어디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에반스는 런던 경시청에 범죄수사국 형사들이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 그 위조범은 같은 종류의 범죄자들 중에서도 막대한 위험이라고 여겨졌다. 그렇기 때문에 런던 경시청 형사들은 에반스에게 이전에 그가 언급했던 수프 접시 크기의 훈장을 수여할 의향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판사는 그보다는 적대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살인자 에반스는 자신이 빠져나온 어둠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다. 희귀성 씨를 찾습니다.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